자,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주력주 비중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을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아름아름 슈팅 나서 지금 35만 원을 넘겼는데 이제 40만 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 다들 뭐 손가락질 하셨겠죠, 외부에서는. 근데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설정해서 가져가는 종목 그 기준이 하이닉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9월 포트도 마찬가지고 4월 포트도 마찬가지고 4월, 뭐 5월 그리고 7월, 9월 9월 달에 지금 8월 말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지금 뭐 보름 한 달이 안 됐잖아요. 30% 수준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올라오면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12일자까지거든요. 금요일, 지난 금요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하이닉스 부분이 5월달 저점, 그러니까 4월 말 저점이 되겠죠. 4월 말 저점이 아니라 4월 말 종가가 17만 7,500원이에요. 그 종가 기준에서 하이닉스를 편입을 했고 이런 식으로 5월달 기준에도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게 설정돼 있을 때가요. 언제였죠? 그 지난해 23년 4분기에 60%까지도 하이닉스를 편입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행하지 않고 하이닉스 기준에서만 편입 비중을 설정해서 들여다본 기준이 되죠. 그래서 메타방 그 설명드릴 때 아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예전 그 편입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는다면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인가요? SK 하이닉스 13만 4,700원에 45%의 비율. 저게 24년도 이제 초반까지 우리가 뭐 최대 60, 45 이렇게 고점 찍고 이제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삼성전자로 조금씩 옮겨놓은 부분이 됩니다. 지금 바보인 정도네요. 까불다가 뭐 굳이 왜 설명을 해? 뭐 아마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사인을 내겠다, 차익 실현 사인을 내겠다라는 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다들 그 정도로 일단은 차익 실현의 부분을 아예 설정하지 않던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제 바닥 대비해서 단기간에 42% 오른 거예요. 9월 달에만 저점 대비 36%입니다. 지금 기준에. 그래서 여기서 뭐 차익 실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40만 원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냅두면 더 가지 않겠느냐. 맞아요. 가장 옳은 생각이십니다. 다만 이제 이 고점 찍고의 조정폭이 적게 나오면 10%고 많이 나오면 20% 수준의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차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녹화 이렇게 뜨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VVIP 방을 오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기부터 해놓을게요. 그 왼쪽에다가 전화번호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 보고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왼쪽 부분에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이 기준으로 아까 캡처 뜰 때 그 기준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30만 500원, 30만 원 위에 있을 때 기준에 캡처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오버슈팅이 한 8%에서 10% 정도까지 더 확장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서 꺾이면 차익 실현 뭐 그때는 아주 명확하게. 근데 이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과정 속에서 오늘 기준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죠. 6%대.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발만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발만 동동동동동동동동. 그래서 원래는 1.5%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요? 일반 종목에서는 중립범위 50%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1%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근데 1%도 큰 겁니다. 얘는 변동률이 뭐 들쑥날쑥하지는 않잖아요. 평상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변동률이 커져 있기 때문에 1%를 설정할 수 있고 파란 색깔 박스를 어떻게 칩니까 지금? 파란 색깔 박스를 2%에 칩니다. 다른 일반적인 종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문자가 나갈 시점쯤에 형성돼 있는 가격이 원래로 따지면 34만 8,700원이 아니라 반올림해서 34만 9천 원에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뭐 말 그대로 요 부분도 4%로 안 할게요. 34만 원, 34만 원, 4%로 할까? 고점 대비 4% 밀린다? 그럼 단기 정점 인식이 잡히는데 촘촘히 갑니다. 요 가격까지. 오늘 매수 사인 나온 거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매수 사인에 따라 붙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뭐 지금 이걸 몇 년째 갖고 온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옳고 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편입을 했고 23년 하반기 피중 자체를 60%까지니까 23년 하반기 12만 원일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 뭐 지속적인 거죠. 그리고 비중을 삼성전자와 양분을 했지만 그래도 25% 그리고 정리하는 거는 삼성전자로 옮기시면 돼요. 삼성전자로 아니면 현금을 잠시 갖고 계시다가 뭐 조금 더 밀려지게 되면 과도하다 그러면 이제 편입하는 거고 그리고 더 위로도 살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번 쉬어간다라는 인식을 잡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굳이 34만 원까지 멀리 저렇게 멀리까지 14,000원이 이탈되는 건데 여기까지 해버릴까요? 여기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그래요. 여기는 진짜 마지노선이다. 34만 원 공방까지 나온다면은 미련 갖지 말고 일단은 정리하고 무조건 대사입니다. 만약에 이를 대사지 못하면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그 편입 설정 범위를 지금 30%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뭐 강력하게 삼성전자로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아도 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를 놓친다. 정리했더니 뭐 더 가버리더라. 위로 따라붙던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 기준을 잡을 거냐면은 비중으로 줄인다 그랬어요. 주력주의 기준은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라는 설정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사실. 비중으로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 문구 설정한 범위에 진짜 오래간만에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이 잡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행스럽게 지금 34만 9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1.5 기준 34만 8,700원에도, 그러니까 34만 9천 원에도 차익 실현의 그 기준점을 설정해서 할애해 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뭐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얘는. 뭐 시가총액 5위 밑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설정을 잡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얘를 가져다가 하이닉스를 만들게요. 제일 밑에 상한가보다도 값진 우리의 가장 큰 주력주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다. 주력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무조건적으로 고점에 도달했으니까 차익 실현 절대 아니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오버슈팅 평상시 대비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돼 있는데 그 기준에 양봉이면 상관없다. 근데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리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야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의 기준이 되고 35만 원을 넘겼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들만 있으니까
20만 원 깨지고 내려가 있는데 4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40만 원 넘깁니다. 9월 달에 40만 원 넘깁니다 했을 때 콧방귀 들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1%의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1%의 조정 35만 5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개별 기준에서 보유 물량 25%니까 보유 물량 10% 정도, 여기는 뭐 개별 매매 보유 물량 10% 차익 실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준 잡아야겠다. 차익 실현 기준 또 보유 물량 25%의 기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유 물량 세 번 잠시만요. 2%, 3%, 4% 세 번 촘촘하게 세 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헷갈리니까 보유 물량 절반 정리. 이건 개별 매매야. 비중으로 가는데 몇 퍼센트를 가면 정신 없으니까.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 이제 밀릴 때는 그러면 보유 물량 절반 정리를 일단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 대비 1%가 35만 500원인 거고, 그리고 2%가 34만 7천 원인 거예요. 여기까지 밀리면 안 돼, 제 차. 지금 딱 좋은 위치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유 물량 75% 차익 실현, 이제 100% 차익 실현, 뭐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죠. 되겠죠.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그래서 보유 물량 추가 25%, 75%,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아보겠죠. 34만 3,500원. 차익 실현 하자는 거예요. 쉬어가면은 깊게 쉬면 한 20%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니 뭐 더 심한 것도 겪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나는 갖고 갈 수 있어. 유지하면 돼요. 유지하시면.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그 설정 범위를 다시 또 잡아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 녹화를 다시 할 거고, 아주 장시간으로 녹화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도 하이닉스를 갖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갖고 오실 때는 비중 엑셀로 어차피 작업하시는 거니까 비중 설정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자산 보내주신 전체 자산에서는 20%좀 넘게 갖고 계시고, 그리고 계좌 일일은 안 오셨는데 전체 통합해서 제가 기준을 잡을게요. 20%좀 넘으신데 차익 실현. 말씀 계속 드리는 것좀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죠. 안 밀리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면은 안 밀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안 밀리게끔. 그래서 이게 발송이 되면은 이제 충격일 수도 있어요. 와, 이걸 진짜 차익 실현에 하이닉스를 주력이라며 40만 원, 50만 원 간다며. 이제 50만 원 간다면 믿죠. 이제는. 그래서 안 밀리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주 뭐 지금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건 또 아니에요. 말이 왜 오락가락하냐? 아니라니까. 처음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거의 뭐 처음으로 윤정두가 하이닉스 주력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올리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문자는 발송을 했어요. 교육관까지도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결론은 안 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문으로도 VVIP, VIP는 문자 발송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차익 실현이구나라는 생각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겠죠. 하이닉스 진입 후의 수익률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 원고로도 가져갈 거고. 기도해야죠. 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이닉스가 밀리지 마라. 하이닉스가 밀리지 마라. 근데 이 영상 제목은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은 하이닉스 차익 실현 단기 정점 인식 우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쪽에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한 흐름이고, 검색계에 잘 떠줘서 잘 편입 설정을 잡고는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얘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정점이다 이런 인식은 꼬리가 달려 내려올까봐의 기준이에요. 뭐 이렇게 달리고도 더 갔는데,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의 이제 이격 발생된 범위가 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이격이 많이 발생되면은 불편하죠.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쉬엄쉬엄 가는 거죠. 뭐 한 방에 그냥 상한가 가면 되지. 예? 소형주들처럼. 근데 정상적으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9월달 들어서 이렇게 속된 편으로 때려서 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나오죠. 얘를 제가 8월부터의 그 누적 수급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9월 이후의 누적 수급, 그리고 5월 이후의 누적 수급,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누적 수급 1위에 1위,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매수 1위. 그래서 이 가파른 부분에 대한 오버슈팅은 어느 시점에도 나온다. 월봉으로 더 올라갈 자리 충분히 있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시면 좀 잘라서 보여드릴 거예요.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 흐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일단 단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달리면, 양복이면 상관없습니다. 꼬리가 달리면. 저점이 16만 2,700원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흐름은 7월 말 요 자락에서 7월 말 자락에서 편입이 됐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뭐 거의 뭐 더블 수익이죠. 이제 7월 말 8월 초 기준 잡으면 95% 뭐 100% 정도 됩니다. 완전 바닥에서는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2위인 종목이 4월 저점 찍고 113%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그러니까 엉뚱한 종목 가지고 있어봐야 뭐 이 하이닉스의 수익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엉뚱한 종목 가지고 계셔봐야. 그리고 우리가 놓아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신고가 랠리에 신고가는 못 뚫고 있죠. 강세는 못 뛴다 할지라도 일부. 두산은 오히려 6만 원까지 이탈됐었던 부분이고, 그들이 고점 찍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시장 수익률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강조드렸었고, 그래서 작년 9월 말, 작년 10월 포트 기준으로 잡아도 뭐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10월 포트, 4월 포트, 5월 포트,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지금 엄마 고양이님께서 접속은 해 계시는데 뭐 듣고 계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1년이 아니라 뭐 하여간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거는 매달로 끊으셔도 좋고, 매달로 끊으시면 할인율 적용이 안 되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하죠. 만약에 이제 장기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검색기를 받으셔야 되는데, 검색기를 받아서 대처하시는 게 옳은데, 그 검색기를 받으시려면은 HTS 버전의 기준은 어찌됐든 VVIP 회원가입을 1년 하셔야만 HTS 버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좀 이따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신호가 진입 신호 나오고 이탈됐다가 재진입 신호 나오고 소리가 나요. 소리 설정하면 띵동 하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그 이제 기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재편입되고 13,680원까지 그러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종목이 위에 이제 AI 버전은 원래 오픈해 드리는 버전이 아니고요. 강연에 오셔야만 오픈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V1300 이렇게 돼 있는데 총 4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다 종목은 다 중복입니다, 사실상. 어느 시점에 떴느냐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거의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930에는 이제 그 수식의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종목이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이 돼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겹쳐지지 않는 종목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종목이 그렇게까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까지 설정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입 후에 수익률 범위가 2%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4만 7천 원이죠. 그러면 문자를 단문으로 한번 더 보냅니다. 너무 길게 보내면 아이 뭔 소리야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고 그냥 강하게 임팩트 있게 보낼게요. 그래서 하이닉스 영상도 일단은 빼고 이렇게 해서 현재가 34만 7천 원 절반 차익 실현 이렇게 관망 목표익 40% 차익 실현 현재가 기준 50% 차익 실현 기준 50% 차익 실현. 우리 그 엄마 고양이 선생님께서도 일단은 방안에서의 전략 기준은 편입 단가가 지금보다 위에요. 34만 500원. 그러니까 포트를 주시기 전에 아마 편입하신 것 같아요. 포트를 주시기 전에. 그러면 엄마 고양이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절반을 정리한다는 거는 12.5%를 가지고 있고 단기 공략의 물량까지도 가지고 계신 기준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검색기는 옆으로 치워놓고 그래서 검색기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4만 7천 원이 지금 이제 34만 8천 원이잖아요. 이 녹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녹화 끝나더라도 34만 7천 원이 훼손된다면 그럼 절반의 차익 실현을 단행하는 걸로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밑으로 밀리면 이제 또 3분의 1 추가적으로 이제 4분의 1 뭐 4분의 나머지 절반 뭐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거고 재편입을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재편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을 뭐 무조건적으로 이게 정점에서 폭락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최고점 대비 뭐 최소 10% 전후 최악의 경우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는 20% 전후. 그리고 금리 18일 날 이제 18일 날 새벽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그 금리에 대한 내용이 악재로 작용될 수 있어요. 노출된 재료다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둔화됐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잖아요. 해석이 금리를 내릴 만큼 이렇게. 지금 해석은 뭐예요? 지금의 시장의 해석은 일단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담는다는 거죠.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 부양의 효과보다는 야 지표가 그만큼 안 좋아진 거야? 이거 심각한 거야?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의 해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냐인데 B컷을 단행했을 때는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뭐 B컷을 하면 대단한 호재인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결국은 조정이 깊어졌고 추가적인 B컷은 없다라는 기준에 안정화가 됐고 어찌됐든 다시금 녹화하는 사이에 34만 7천 원이 이탈되면은 공식적으로 절반은 차익 실현한 거고 오늘 기준에 더 밀리면 전량을 차익 실현할 거고 안 밀리고 이렇게 가면은 내일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고민을 할 거고 기술적으로도 매수 전량이 밑에 이제 좀 쌓여 있어요. 양쪽이 지금 팽팽하죠. 뭐 어느 쪽이 우위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후장까지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거는 위에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밑엔 들 쌓여 있죠. 출렁거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요게 이제 뭐 분봉 이렇게 보시면 쭉 여기서 맴돈단 말이야. 6만 1천 원이 살짝 이탈됐다 가도.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 만약에 오늘 뚫리게 된다면 다시 내려올지언정 일단 뚫리는 시점에서는 6만 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프로그램 수급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월등하게. LG 디스플레이처럼 300만 주까지. 얘는 지금 그렇지 않아. 220만 주야. 자, 하여간 뭐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없으실 텐데 봅시다. 보시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5월 달 거부터 이제 설정을 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공식적인 포트입니다. 방송에 가지고 나가고 매달 말일날 방송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하시죠? 안 쫓아요. 우리는 쫓아하시잖아요. 우리는 방안의 비중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응? 주력주로서의 편입 비중이 똑같이 쫓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5월달 저점이 하이닉스가 17만 7,500원이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라 하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 제일 좋아라 하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 가지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6만 8천원대 전량 매도를 했고 비중이 10%나 되는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6종목의 주력에서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현대차 25%씩이면 80%를 제외하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겠다 했는데 시가총액 20위 밖에서 치고 올라와서 시가총액 28,950원이잖아요.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 저 때는 6억 4천만 주짜리니까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요. 6억 4천만 주예요. 6억 4천만 주짜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6, 38, 20조 정도 할 때죠. 20조면은 저 당시에 20조면은요.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아마. 15위. 지금은 택도 없지. 20조 가지고 15위는 택도 없죠. 그리고 40조를 넘겨야 10위 안에 뭐 이렇게 끼우뚱할 수 있을 정도.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 있어요. 지금 시장이 폭등하면서. 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를 80%를 채워놓고 매입 단가의 기준에 가상계좌 1억짜리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남들 손가락질하고 공매도 공격받아서 폭락한다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는 담은 거죠. 네이버의 기준도 이 당시 가격에서는 20만 원 이하부터 담아서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죠. 이때 하이닉스의 기준이 16만 원대 이탈된 이후에 되돌릴 때 17만 원 수준에서부터 매수장이 나왔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5월 포트라면은 4월 말 종가로 넣는 거잖아요. 4월 말 종가 대비 96%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요 가격일 때. 35만 4천 원일 때 어떻게 됐어요? 100% 더블 나 있었겠죠. 그잖아요. 거의 35만 5천 원이네요. 그죠? 35만 5천 원이 딱 더블이네. 얼마 가서? 35만 4천 원 갔잖아.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이거 꼭 가슴에 안고 와 진짜 이렇구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포트도 잘 쫓아오셔야 돼요. 어설픈 종목 가지고 지금 이탈되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치고 지금 발 동동 굴르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못 움직이는 것 좀 아니라니까. 6월 말 상반기 대비해서 30% 올랐어요. 30%. 시장 12% 올 때 30%.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다 정리됐죠. 6월 초순에. 지금 오늘 기준까지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설정해 드린 거지.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올까 봐. 그들을 정리해서 다른 종목을 사서 다른 종목의 수익이 더 나는 거죠. 네이버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 한국전력은 지금 주력으로 갖고 가고 비중만 좀 조절을 했고 그럼 지금 당장의 9월달의 포트가 이렇습니다. 시장 8%에 시장 8%에 11%의 수익이에요.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 방은 20%까지 올라왔던 수익률이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많이 훼손돼가지고 거의 수익률 자체가 다 쪼그러들어 버렸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의 오버슈팅 자락을 보는 거고 만약에 세진 쪽에서 못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심사숙고해가지고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 7%뿐이 안 돼. 시장 수익률에도 좀 못 미쳐.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과 갖고 좀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옮겨갈까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에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 개장 전에 4% 수준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활짝 웃을 수 있겠다, 움직일 수 있겠다 이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후장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설정을 잡고 있으니까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도 요 포트의 기준대로 움직임을 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종목이 현대차. 현대차 가장 지금 이제 비중 높은 세 종목 중에서는 이번 달 기준에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죠. 사실은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원체 저평가니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번 달 기준에 좀 넣어놨고, 한국전력 얘는 뭐 꾸준하게 가져갈 겁니다. 만약에 거래가 너무 둔화되면은 KB금융처럼 좀 빼낼 수도 있는데, KB금융하고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 가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중장기로 놓고 보실 때 절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지 않는, 고금리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그리고 또 한국전력의 기준에 전기요금, 상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부분이 유지되는 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펜타시스, 그리고 하나엔진도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외부에 계신 분이나 이제 지구리 포트폴리오 같이 이제 구성해서 오늘부터 신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의 경우도 이렇게 포트를 채우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매수사인 나오는 종목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사인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최대 30% 비중, 또 SK 하이닉스 최대 25% 비중.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또 확인해 보겠지만은 34만 9,500원이에요. 그럼 공식적으로 우리는 34만 7천원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34만 7천원이 훼손된다면은 그러면 차익 실현이에요. 난 기도할 거야. 나도 훼손되지 말라고. 멋들어지게 우리도 주력에서도 차익 실현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밀렸어. 그러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 차익 실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밀려. 장대 양봉이야. 꼬리가 안 달려. 그럼 갖고 간다니까요. 가슴에 써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유료 리딩방을 하는 친구들, 그 불법 단체들 말고, 그나마도 방송국에 나오고 방송국에서 뭐 자체 사업을 하고 그런 친구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고, 순간적으로 개별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30만 원 목표 주가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찔끔찔끔 올라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상승 각도나 하이닉스의 이번 달뿐만 아니라 최근 내에 또 오늘의 이런 변동성의 확장 부분은, 이게 무슨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형 잡주도 아니고, 다른 종목이야 뭐 상한가도 갈 수 있지만 얘가 하루에 상한가 가는 일은 좀 진짜 뭐 저도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천조였는데 8천억 달러. 어쨌든 그 이격에 대한 불편함, 21선과의 불편함, 또 5일선이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합시다. 여기서 밀리면 5일선이 32만 한 1,000원 하려나요?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은 5일선은 오늘 당장의 기준에.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 규모의 크기, 또 평상시 변동률의 크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소 과하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 움직임이 나온 속에 꼬리가 달린다 라고 하면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의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이후에 뭐 오늘 잘 양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내일 기준에서 음봉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다. 거래가 급격히 좀 둔화된다. 오늘은 최소 700만 주에서 700만 주 이상, 1000만 주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 정도는 터지겠죠. 그 정도 거래가 터졌는데 내일 거래가 개장 초부터 거래가 좀 둔화되면서 감소가 돼서 다시금 500만 주 이하로 거래가 좀 줄 것 같다. 그럼 이제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슬슬 해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여튼 뭐 그 정도는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SK 하이닉스의 기준은 주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 엄마 고양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34만 500원에 사셨어요. 그럼 오늘 만약에 오늘 매수세는 듣고 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하이닉스 수익을 만끽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하이닉스 비중 뭐 예를 들어서 50% 지난해 60 잠깐 지난해 한번 볼게요. 저도 헷갈리니까 줄였어요. 줄이면서 이제 과정을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7월이 되기 전에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 거 포트폴리오도 잘라주세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비중이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요게 매입 금액 돼 있죠. 가상계좌 1억 원을 기준으로 40% 1월 달에 40%뭐 그 전에는 더 많은 비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24년 2월이 몇 프로야? 45%. 오히려 더 증가시켰죠. 왜냐면 1월 말까지 해서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23년 말 또 12만 원에서부터 뭐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45%로 증가시켰고 3월 몇 프로예요? 여전히 45% 유지. 평균 단가 얼마? 15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4월에서 45% 그대로 유지. 18만 원에서도 45% 유지. 그죠? 5월 달 기준에 45%또 유지. 그리고 17만 4천 원 평균 단가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18만 9천 원에서 10%를 과감히 차익 실현하고 35%.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6월인가 이게? 7월에 이제 정점 찍을 때 기준인데 그때 하이닉스를 25%까지 낮춰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비중을 평균 단가 얼마나 낮춘 거예요? 23만 6,500원일 때 그 당시 기준에 25만 원이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정리한 거예요. 어찌 따지면 지난해 23년도 뭐 12월 23년 12월 44% 11월 23년 11월 얼마예요? 55% 얼마에? 11만 6,300원에. 그 비중을 단계별로 줄이고 45%까지 다시 늘리고 7월 정점 찍을 때 기준에 23만 8천 원 기준에 결국은 이 55%의 비중을 25까지 줄인 거죠. 더 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늘리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줄이는 부분이지, 우리 그 엄마 고양이 선생님께서 지금 편입을 하셨는데 손실을 보고까지 정리를 할 위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 어차피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셔야 되고 우리도 다시 채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안 밀리면 돼요. 그죠? 34만 7천 원으로 안 내리면 돼. 안 깨지면 돼. 그렇다면 안 판단 말이에요. 파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왔으니까 35만 원 왔으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2%까지 꼬리 달면 팔자 이거야.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 밀리면 착신을 하자. 응? 그러면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있다면 그건 뭐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매매가 원활하면 1% 정리하고 뭐 더 위로 고점 뚫으면 한 2% 위에서라도 대수하면 되는 거고. 그죠? 1%, 2% 밀리면 산다는 건데 현재는 가지고 계세요. 그럼 가지고 계셨다가 전체 자산 규모 대비해서 지금 한 22%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막 3%씩 밀릴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재편입의 기준이 최고점 대비 10% 밀리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35만 4천 원 10%가 얼마야? 5 빼주면 31만 5천 원이 되나요? 그 정도? 31만 원 수준? 근데 거기까지 내려올까? 가능성도 희박해.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깨지지 않는 한 뭐 유지하시고요. 깨졌을 때는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전화하세요. 회사에 전화해서 하이닉스 어떻게 하려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한 번만 더 보고 나머지 종목에 좀 집중을 할게요. 지금 강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16%입니다. 강연회를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7월 10일 날 명확하게 4종목을 드렸어요. 그중에 하나 솔루션은 사실상 손절을 했어요. 얼마에?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손절했으니까 얘 빼고, 그럼 나머지가 강연회 이후에 첫 번째 거래에 대해서의 시초가거든요.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9만 2천 원. 지금 보면 싼 가격이잖아. 근데 7월 12일로 보면요. 가장 비싼 가격이에요. 30만 6천 원 찍고 밀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포트 비중을 채웁니다. 25%를. 강연에 오신 분들께는 이렇게 딱 4종목으로 25%를. 결론은 하이닉스가 19%로 수익을 내고 있고 삼성전자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거죠. 7월 10일 저점 대비해서는. 이스베타에서 37%. 그러면서 계좌 수익이 17% 가까이. 시장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또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져 있네요. 그 시장 대비해서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형주 지금 뭐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도 원래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한 규모 그리고 그 규모에서는 소형 잡주를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이미 아시고 계시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목이 솔직히 소형 잡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냅두면 더 가더라?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은 뭐 먼 옛날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99년까지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 99년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면서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줘본 적은 없고 한국전력은 20위 밖으로 밀려 내려가 있었죠. 지금도 20위 들어와 있나요? 20위 밖에 있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나머지 종목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냥 결론적으로 냅뒀더니 가더라 안 돼요. 또 시장 수익률 수준이다 그것도 안 돼요. 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또 원내 구성에 좀 쫓아오시고 11일 종가 이거 11일 종가는 나중에 한번 수정해줘요. 12일 종가 12일 종가로 따져야죠. 그렇게 하고 12일 종가 대비해서 그게 더 낮은지 높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일 종가 기준 대비해서 보여주시고 시장이 8% 움직일 때 2배 정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대처해도 2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SK 오션플랜트,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삼성 SDI, LG와 에코프로 BM,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2개셔가지고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첫 번째 기준에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일 많아 사실. 근데 2차 전지를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번에 들어갔다가 또 다 정리했는데 하이닉스의 100%가 맛있어요? 아니면은 에코프로 BM에 이런 거 추천하는 친구들 보면요. 우리도 중간에 들어갔지만 주력으로 들어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걸 추천하는 친구들 자체는 뭐 좀 심하게 표현해. 그건 쓰레기지. 쥐가 주식을 못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못하면 하지를 말아야죠. 왜 선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로 표현해야 돼? 왜 주린이 분들을 다 죽여놓냐고. 지금 하이닉스 수익률이 올라왔네. 케빈 선생님이 올려주셨네. 이거 좀 캡처에 다 좀 뿌려주세요. 뭐 이래저래 작업한다고 정신없겠지만 94% 수익이네. 이게 수익인 거지. 2차 전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날짜도 틀리지도 않아요. 23년 7월 26일 날 기술적으로는
중학생이 기술적 분석을 배워도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매도 자리, 설명도 필요 없는 매도 자리, 그날 이후로 쳐다볼 이유도 없는 종목. 근데 지금 너무 많아죠. 2차 전지야 다 대부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도 20년부터 에코프로를 다 봤어요. 매매를 했다니까. 다 자료가 있잖아. 22년도 하반기에도 에코프로 무지하게 했어.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주식수가 2,345만 주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345만 주에 예를 들어서 저게 5만 원대 7만 원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7만 원이면은 한 2조 정도뿐이 안 했어요. 그때 주력으로 넣지는 않고 당연히 주력으로 못 넣죠. 7월달 뭐 이럴 때부터 해서 22년도 10월까지 10월에도 책 실은 기가 막히게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으로 갔죠 우리는. 그래서 에코프로 다 자격이 된다니까. 22년부터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정책주로서 정책주로서 테슬라를 육성하니까 그 테슬라 육성 범위에 이런 식으로 문자 다 나가고 뭐 더블 수익이지 이때는 템버거가 아닌 다 수익 냈잖아 방에 계신 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23년도에는 난리가 났죠.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니까 윤정두가. 23년도 거 한번 볼까요? 자, 23년 보시면은 에코프로 6월, 7월 3일, 4일 여기까지 볼게요. 4일 정점이 26일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방송에서 이걸 보여드리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상승률의 기준이고 6월 7일 날부터 해서 남들 못 살 때 우리는 사죠. 검색기에 뜹니다. 검색기가 도깨비 방맹이어서 뜨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맞아줘야 뜹니다. 그리고 실질 매수세를 드려요. 비중 단기 10%로 드려요. 주력이니까 그때는 다 2차 전지가. 그 매번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검색기 뜨고 뭐 LNF라든가 이게 안 뜨겠냐고. 다 뜨지.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지는 종목이 23년 하반기 24년도에 없었어요. 23년 그 하반기 이후로 7월 26일 정점 찍고 나서 23년 이후로 죄송합니다. 22년도 하반기에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진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현대로템이 7월 24일인가 뭐 그때 한번 1조 터지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11월 9일인가 그때쯤에 카카오가 1조 터져요. 그리고는 없어요. 하반기 내내 1조 이상 터진 게. 근데 2차 전지 이제 터지면서 에코프로가 11만 9천 원이었어요. 1월 말 저점이. 23년 1월 말 저점이. 왜 우린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응? 그 에코프로가 11만 9천 원, 뭐 1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3조가 채 안 돼요. 2,345만 주니까 11만 원 뭐 해줘도 거기서부터 2월 말까지 날아간 게 한 150% 날아갑니다. 150%. 그 이상. 그러니까 남들은 못 사죠. 발만 동동동동 굴르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그때는 10조 전후였어요. 1위가. 시가총액 10조면 1위 했다고. 지금 뭐 20조 이상이죠. 알테오전이 얼마 시가총액이 지금? 20 몇 조 할 거는? 결론적으로 그때까지 150% 수익이 날 때도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월부터 거래대금이 1조 넘는 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개, 많을 때는 두세 개, 1조 이상짜리가. 그러고 나서 2조, 3조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2조 터지면서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예? 그때가 강연회 할 때 4월 1일 날 검색기 나눠드릴 때 그때 45만 원 하고 있었어요. 그게 80만 원 찍죠. 보름 만에 더블이 났어. 보름 만에 더블이 났어. 80만 원. 얼마야? 그럼 20조가 된 거야. 그런 흐름들이 쭉 뻗어서 오르고 우리는 계속 거래 터지고 움직이니까 매수. 남들이 뭐 여기서 정점입니다. 팔아야 된다. 아니야.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왜 팔아?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왜 팔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을 계속 보여드려요. 다른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없이 저고점을 넘기려면 힘듭니다. 저게 80만 원일 때예요. 어? 근데 7월 달에 이게 7월 초잖아. 7월 4일. 근데 저 80만 원 저 고점을 결국은 거래 대금 2조를 넘기면서 뚫어요. 뚫고 그게 150만 원 간 거예요. 더블. 그럼 150만 원 시가총액 얼마냐? 40조가 넘어요. 그럼 시가총액 40조가 넘으면 그때 당시 지수가 3천커녕 뭐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40조를 넘기는 시가총액은 시가총액 7상위 5위 안에 올라와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합쳐가지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겨요. 근데 얘네들의 실적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도 그냥 뭐 낙폭과대다, 이제는 2차 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뿐이 안 되고, 그 근거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에코프로 BM 하면서 제가 제대로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압축을 해서. KBS 방송 자료로는 너무 길고, 강연의 자료 2차 전지에서 볼까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에코프로 자료에도 좀 정리는 해놨는데, 이거 전부 하다 보면 굉장히 긴데, 그래도 어떻게 종목이 2차 전지 위주시고 또 혹시 이제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올려놓고 전화번호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요 시간대가 지금 2차 전지 녹화니까 51분인데 최대한 빨리 할게요. 누가 다 보겠어. 23년도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요거를 좀 요즘에 방송화면에도 활용해야겠다. 요게 어디 방송화면에 나오는 게 있으려나? 어찌됐든 저 표 지금 우리 양식에 맞게 요 한 장만 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뭘 보려고 그러냐면요. 엔비디아가 이제 23년도 10월이잖아요. 이때 1조 달러 넘겨서 들어와 있죠. 얘가 1조 달러 넘긴 게 5월이에요. 5월.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긴 게 5월. 8천억 달러에서 챗 GTP 오픈되고 22년 11월 말에 챗 GPT 오픈되고 그러나서 GPU 수요가 이제 증가했다. 서버 증설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5월 달에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26% 갭상승에 장중 고점 29%까지 그때 1조 달러 넘긴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원체 이제 입으로 많이 터는 스타일이죠. 실적보다는. 그래서 테슬라가 뭐 요 위치에 있었는데 이 테슬라의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애플도 2조 6천억 달러잖아요. 이때 또 2조 5천억 달러고 얘네 지금 3조 달러 넘기긴 했지만 얘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4조 달러 넘긴 것처럼 시장에서 테마가 아닌 이슈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나오는 명분에 저평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명분에 슈팅이 나오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준에서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2차 전지가 날아갈 때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날아가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날아갔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가 잘 팔리는 거잖아요. 누가 갖다 써요? 나머지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갖다 쓰고 또 그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연동이 되어 있는 뭐 TSMC라든가 이런 기준입니다. 그 테슬라도 어차피 지금 AI 관련 이번에 AI6죠. AI6.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전부 다
그럼 이때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순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완성차의 기준에 전기차는 테슬라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랠리의 기준도 아닙니다. 결론은 시장에 우리나라의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세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가 이번엔 강했어요. 예전 2차 전지를 뭐 흐름이 나올 때 LNF는 못 움직이다가. 근데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강세를 떴는데 대규모 증자였나요? 급락이 나온 게? 그러면서 찬물을 끼얹고 완전히 다 2차 전지 주춤하다가 요즘 또 조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세 종목이 저점 대비 한 70%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대박이다 하시면 안 되는 게 투사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해 들어서만 100%, 200%다 올랐잖아요. 뭐 70% 2차 전지 비교할 바가 아니죠. 거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5위까지 치고 왔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저평가 아니에요, 둘 다. 거래 대금이 터졌단 말이지. 근데 2차 전지 75% 올라올 동안은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냥 시장 흐름에 연동됐을 뿐이야. 그때 핑계거리가 리튬입니다. 리튬 가격. 광산 하나 뭐 폐쇄해가지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아니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네하고 뭔 상관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유류비 올라간다고 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망합니까? 어? 다 그 부과시키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띈다고 대한항공이 망해요? 왜? 비행기 다 돈 빌려서 사서 쓰는 거니까 이자 내야 되는데 달러로 내야 되잖아. 그럼 달러 강세라고 대한항공이 망하냐고. 리튬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 일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리튬 가격이 올랐다고 23년도에 주가가 폭등이 났다. 이건 다 구라란 말이에요. 22년도에 이미 다 올랐고 23년도에 요만큼 올랐는데 무슨 23년도에 어떻게 템버거가 나와. 그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밀려서 조정을 받았다. 아니라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리튬 가격의 흐름인데 리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다고 이게 랠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라도 갖고 나서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단 한 명도. 근데 지금 계좌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어찌됐건 에코프로 멀티 쪽도 같이 묶어서 보고 LG화학, SD, 삼성 SDI, 에코프로 BM, 중복되는 LG에너지솔루션. 그러면 계좌에 제가 이렇게 얼뜻 볼 때는 계좌의 70%가 2차 전지 같은데요? 응? 70%가 넘네. 다 그냥 2차 전지네. 나머지 뭐 SK 오션플랜트는 1% 갖고 계신 거고. 맞나요? 1%. 응. 그리고 뭐야. LG화학도 뭐 1% 조금 넘긴 한데 그 두 종목 빼고는 다 2차 전지 아니야. 하이닉스 빼고 나면. 응? 공매도 관련해서는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졌다.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에요. 박순혁이가 그 나쁜 놈이 뻥친 거야. 뻥친 게 아니라 지도 몰라서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금양 같은 그 쓰레기 종목이 금양이 700억짜리 700억. 그걸 12조까지 땡긴 거예요. 그게 거래 정지가 되지. 그거를 세일즈하고 선행매매한 게 박순혁이하고 선대인이잖아. 그럼 정부가 바뀌었으면 바로 잡아다가 혼내줘야죠. 그 박순혁이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애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역행이 된 거죠, 사실상. 자, 에코프로 일봉 차트인데 공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매도가 1조 6천억까지 늘어났다. 그거는 공매도가 여기서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15배 올랐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늘은 거지 계속 공매도를 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나서 이게 최정점이죠. 최정점 찍을 때는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어. 공매도 줄었다는 건 수급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나 공매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날아간 거는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2차 전지라고 분류되기는 어렵죠. 원래는 에코프로는 지주산 거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납품하는 친구들인 건데 나머지가. 근데 실질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 3사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계속 그죠? 그 배터리 3사가 LG 엔솔 그리고 그러니까 LG 화학이었죠. 양쪽 분할하기 전에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 배터리 3사는요. 미국의 정책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민주당은 친환경,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러면 안 되죠.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거는 그들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후원 자금을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많이 받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에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공화당은 왜 전통 에너지가 있는데 세일가스든 뭐 태양광이든 단가가 맞아 있으지. 아니 원유 1리터 갖다 쓰면은 자동차가 뭐 10km 간다고 치면 태양광으로 썼을 때 1km 갈 수 있는 1리터 가격만큼 뭐 지금 1,500원으로 치면 1,500원의 태양광을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가를 맞춰주지도 못하면서 쓰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 때도 유럽에서 짜증을 냈던 게 러시아 쪽 미국이 개입하면서 더 장기간으로 가잖아요, 사실. 근데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막 묶어버리고 하니까 짜증 나는 거지. 예? 유럽 쪽에서는요. 그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또 그걸 줘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써라. 비싸서 못 쓰는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도쿄우정서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정책에. 근데 공화당 들어서면서 부시 때 바로 깨버려요.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깨버려요. 그러면서 방금 논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통 에너지를 왜 무조건적으로 못 쓰게 하는 세금을 막 엄청나게 매겨버립니다. 그래 환경청에 대한 소송도 하고 결국은 환경청의 과도한 그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여, 세금 관여는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다, 권한이 아니다, 월권이다 해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다 민주당 쪽에 이제 패소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던 흐름 속에서 뜬금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닌 전기차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육성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그 정책 하나를 가지고 뒷부분 예전 과거 데이터를 더 보여드리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16배 오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10배 오르고 쉬어가다가 미국 장이 정점 찍을 때에 같이 동반적인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 무너지죠. 바이든 정부가 레임덕이 좀 빨리 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책 핀 거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다 모르고 계신단 말이야. 탄소 배출권이라고 기업들을 무지하게 괴롭혔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기업들을 막 괴롭힌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정책에 맞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라고 각 세계적으로 막 압박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관세 정책처럼. 근데 그게 약화되기 시작하고 코로나19 끝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각 국가별로 다 축소가 됩니다. 전부 다 축소가 돼요. 탄소 배출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도 없어졌어. 지금 탄소 배출권 달았어요? 안 쓰죠.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뚫고 움직이는데 지금 문자는 이미 다 나갔고 몇 다방의 기준의 갈등인데 23,900원에 정리를 하고
61,500원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2, 3%를 보겠다. 저 지금 세진 쪽도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줄긴 하는데 기간 쪽에 매도가 있는 것 같고, 건드려서 지금 몇 시죠? 1시. 딱 좋은 위치긴 한데 요걸 3% 절반을 돌린다. 파밤 한 템포 6만. 거래가 지금 1,000만 주죠. 6천억이죠. 6천억의 거래대금이 3위 한 번에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 다행히 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뭐 정리된 기준은 일단 아니고 100만 주 절반 그렇게 합시다. 한쪽에 너무 묶이지 말고 어차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돼 있는데 HG중공업도 그렇고 이거 절반을 움직여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절반. 밑에 매절량 쌓여 있을 때 900원에 23,900원에 몇 다방 문자는 이제 발송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진중공업 절반을 정리를 하고 900원 기준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중에 계속 이제 그 설정 기준을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편입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기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절반을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현금 비중에 매수 다 돼 있나요? 잠시만요. 얘를 지금 제가 잘못 넣고 정정 900원고 거래가 없어서 지금 체결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500원의 기준에 투자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으로 봐야 매도 잔량이 다 쌓여있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옮기는 걸로 기준을 잡고 문자 발송 몇 다방 보내고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긴가요? 너무 길게 하나? 근데 뭐 녹화가 목적이 아니니까 어차피 몇 다방 뭐 아쉽지만 100%의 기준에서 정리를 일단 하겠다. 절반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23,000, 24,000원 뭐 24,000원인데 23,900원 기준으로 저는 50% 정리, 50% 비중 유지.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더 확장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월등히 더 들어온다면, 월등하게 들어온다면. 지금 조금 약하긴 한데 매수 강도가, 그러니까 매수 강도가 확 살아나면은 어차피 그러면 위로 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확보하는 걸로 절반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나머지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쪽에 매수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의 움직임이 월등히 더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이쪽의 움직임이. 그렇게 해서 이쪽이 만약에 그 성공이 된다면 다시 움직임 폭을 다시금 가져가도록 하고 6% 수익으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20%에서. 자, 어찌됐건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가 하여 2차 전지를 그 테슬라의 기준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테슬라도 저 고점을 넘겼죠. 그런데 그 테슬라의 고점을 넘긴 게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느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박순혁 같은 애들이 예전에 한 얘기가 2차 전지하고 테슬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정신 나간 애들이지.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테슬라의 흐름이고요. 21년도 고점을 겨우 넘겼다가 내려온 거고, 얘는 펀더멘털적으로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도 일론 머스크의 그냥 애드립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주도력을 가져가는 거고, 얘는 그냥 맴돌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 사랑은 우리나라 그 일반 투자자분들의 테슬라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20년 이전에 없었죠. 거래도 없었고 캔들 크기 자체 작죠. 크기 자체가. 그러던 종목입니다. 뭐 그때 당시 땡겨서 보면 이런 기준인데도 16배 올라오면서의 비이성적인 랠리.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1차 랠리고 그게 정확히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LG화학이 똑같이 움직이죠. 테슬라하고. 보시면 2차 슈팅은 미국 자체의 흐름이었고 그죠? 분명하게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치고 올라가는데 나머지 물량도 그러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40만 주를 그쪽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리수가 있더라도 옮겨가고 다시 한번 세진 쪽을 제공량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23,900원에 매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어차피 움직임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면 문자도 똑같이 현재 세진 중공업 50% 비중이고 24,000원 기준이라 할 때 23,900원 전후에서 전량 매도 보유 비중 매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쪽에 지금 수급 논리 개념에서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900원까지도 따라 붙겠다. 2,000원까지도 따라 붙겠다. 오전 내내 저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100% 비중 확보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 별도예요. 나중에는 VVIP 방에서는 안 들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그냥 통합적으로 켜놓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전략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주문을 잘못 넣지는 않았죠. 그 미수로 잘못 넣어놨을까봐 그러진 않았을 거고 나머지 이제 세진 정리되는 대로 800원, 900원에 설정을 해서 세입 설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종목별로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그 엄마 고양이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듣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따라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또 2차 전지도 편입을 했었어요. 에코프로 BM하고 LNF하고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LG화학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KBS 머니올라 그 교육 자료예요. KBS 머니올라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우리
엄마 고양이 선생님께서는 네이버 보시고 저 유튜브 보시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유튜브 우리 직원분들 중에 이제 그때 한 직원이 한 30명 있었을 때요. 유아증권 6층에서 260평 사무실 갖고 있을 때 그때 기준에 PD들도 있었는데 그 PD가 만들어놓은 사이트에 이때는 3명뿐이 없었어요. 주식 아예 모르고 말 그대로 그냥 못된 짓거리만 했던 그 부자 아빠 그냥반 정지호 씨인가요? 그냥반하고 저하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이스피싱 형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발생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KBS 머니올라 부분에 2차 전지 설정했던 자료. 원래 이제 이게 1시간짜리 교육이었는데 30분이었는데 1시간을 했나? 1시간인데 2시간을 했나? 좀 길게 진행을 했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고 삼성 SDI가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뭐 5조짜리가 17조가 된 거고.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사실 3월부터 3, 4, 5, 6, 7, 8 뭐 길게 잡아 6개월 동안에 3배, 5배 이렇게 올랐어요. 시가총액 5위, 3위까지 올라.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치고 들어 올리다 보니 이게 2차 전지의 랠리의 기준이 되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LG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죠. 솔직히. 왜냐하면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3조예요. 최대 폭으로 올라와서. 근데 얘가 물적 분할을 하죠. 물적 분할을 하면서 LG엔솔이 생깁니다. 근데 이 LG엔솔은 배터리 사업부를 90년 초반부터 LG화학이 진행을 해요. 미국의 공장도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 기공식에도 오고 뭐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90년 초반부터 99년까지 2019년 죄송합니다. 2019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단 한 번도 연간 단위에서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분기 단위에서는 흑자 낸 적이 있는데 연간 단위로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얼마나 다들 못됐냐면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LG화학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에서도 하나솔루션도 그렇죠. 돈 버는 거 모든 거를 다 사업부에 배당을 안 하고 사업부에 다 그냥 쏟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LG화학이 번 어마어마한 돈을 배당도 안 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안 쓰고 배터리 사업부에 미친 듯이 쏟아부어요. 90년 초반부터. 결실이 없었다고. 그래서 IPO를 못했어요. IPO를 하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넣을 수 있는 쪽이 자칫 잘못 넣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배임에 걸려요. 적자 기업에 왜 돈을 투자하냐라고 해서. 그게 바이든 정부 때 사상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되다 보니 기관세 일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이 악재다? 절대 악재 아닙니다. 물적 분할은 악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39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 악재라는 정부는 처음 봤고 그런 논리를 피는 친구들 처음 봤어. 물적 분할이 어떻게 악재입니까? 악재로 작용된 적이 없고 LG화학은 물적 분할 발표를 2020년 7월에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리고 7월부터 여기 써있잖아요. 8월 고점이라고. 8월 고점까지 날아가요. 응? 60만 원을 처음 돌파하고 50만 원대에서 물적 분할한다 발표하고도 60만 원 넘기고 이사회 결의하고도 더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70만 원대까지 갔나요? 그러고 나서 주주총회 임시주총이 10월 말이었어요. 그 10월 말일인데 그때 60만 원이 살짝 한번 깨집니다. 60만 원이 살짝 한번 깨져요. 10월 말에. 그렇게 되면서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이때까지의 폭등의 범위가 105만 원까지 올라오죠. 60만 원 살짝 깨졌던 게 80% 올라 80%.
어떻게 그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악재면 외국인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 그잖아. 전체 문자 사인도 냅니다. 62,000원에. 두사이너빌리티. 전체 문자 사인. 그래서 우리가 두사이너빌리티는 두 번의 문자를 냈기 때문에 VVIP 방에만 추가적으로 문자를 내고요.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이제는 안녕 빠이빠이 너 갈 길 가 라고 했던 종목인데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눌러놓고 매집을 했잖아요. 그 목표 주가는 짧게 잡은 거고 오늘 녹화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고 VVIP 방만 문자 나가고요. 채팅방에는 두 군데다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62,000원까지. 그리고 여기서 슈팅 범위가 더 세게 나와야 돼요. 21선 넘기는 거니까 6만원대 중반까지만 올라와줘도 세진에서 좀 짜증스러웠던 범위를 이쪽에서 좀 일정 범위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죠. 결론적으로 이 LG화학, 삼성, SJ, SK이노베이션이 움직일 때 2차 전지 나머지 친구들도 에코프로도 움직이고 했어요. 같이 움직여줬는데 얘네가 대장이었다는 거. 이게 테슬라의 랠리랑 딱 동반적으로 연동된 부분.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횡보하다가 한 단계 슈팅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자체의 슈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LG엔솔이 22년도 하반기, 23년도 되기 전에 22년도 하반기에 LG엔솔이 폭등 나오는데 테슬라는 못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주가 조정받을 때도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왜 올라갔느냐? LG엔솔이 테슬라의 영향 없이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갔어요? LG엔솔이 대주주 지분이 LG화학이 81.82%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물량, MSCI 지수에 편입된 물량, 그럼 유통 물량이 없죠. 근데 대주주의 보호 회수가 풀립니다. 어차피 대주주는 단 한 주도 안 팔 거예요. 단 한 주도 안 팔 건데 대주주의 물량이 유동 물량으로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동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70% 폭등이 나온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동 비율 때문에. 그러면서 LG 엔솔이 70% 올라가다 보니 그냥 더불어서 올라간 거예요. 누가? LG와 또 삼성 SDA. 얘가 유동 비율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엔 다시 조정받잖아요. 테슬라는 거기에 연동된 거 없고. 그리고 이때 리튬 가격이 폭등입니다. 그 폭등인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있죠? 지금 이게 폐기가 됐죠? 폐기 수순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거 다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없앤다고 그랬고 KBS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고 없어질 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호재냐? 이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악재지. 예? 이건 악재란 말이에요. 2차 전지 기준에. 중국산을 원재료를 못 쓰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호재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게 폐배터리를 쓰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폐배터리를 쓰자 말이 됩니까? 근데 모든 기업과 광역단체들까지 나서가지고 폐배터리. 결국은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땅 무상으로 주겠다. 폐배터리 공장 여기다 줘라. 엄청난 세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악재지. 중국산을 못 쓰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걸 호재로 둔갑시켜요. 정부에서 나서서. 그러는 찰나에 포스코 그룹이 아니 막말로 철강이지 무슨 걔네가 무슨 2차 전지야. 근데 포스코 그룹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못된 짓거리 한 거, 자원외교 한다고 뒷돈 받아먹고 그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법 처리 다 당하고 지금 뭐 돌아가신 그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가요? 맞죠? 그분도 뭐 사법 처리 받으신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게 이 IRA 때문에 원재료를 다 니네들 못 구하지 우리는
광산 갖고 있어. 그때 사는 거. 그거 노출시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 BM보다는 뭐를 갖고 가요?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많이 설정을 잡죠.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공략을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LG엔솔 오를 때 상승률이고 SK 이노베이션만 좀 못 움직였고. 이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LG엔솔이 가서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사실상 그렇게 엄청난 랠리가 아니에요. 근데 금양이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죠. 시가총액 700억짜리가 뭐 바이오주들 바이오 붕 뜨면 바이오주다 막 이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700억짜리가 발포지 업체가 지금 단 하나라도 배터리 나온 거 있어요? 그 박순혁이 이런 애들 됐다 곤장 때려야 된다니까. 응? 저 쓰레기 종목을 유광재 회장이 서울증권 출신이에요. 그럼 증권사 나오면 뭐 멋들어진 사람인가? 뭔 멋들어진 사람이야. 그냥 일반 직원이었지. 응? 그 분야에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쩐주 몇 분 모셔다가 700억짜리니까 한 150억, 200억이면 인수했겠죠. 그 인수한 거 갖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이 당시에 1,000원대인가요? 얼마들 아주 헐값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행사를 했는데 1,000원대가 아니라 4,000원 기준인가? 하여간에 이때 주식수가 한 5천만 주뿐이 안 했어요. 4,980만 주 정도. 응? 그래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누구도 인정도 안 하는 거를 보도자료 내고 박순희 방송 나가고 그따구로 해서 포장해서 주가 조작하고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한겨레에서도 얘를 깠어요. 금양을. 23년도 기사 찾아보면은 유광지 회장부터 다 깠단 말이야. 결론은 펀더멘탈 자체가 되질 않아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모든 종목이. 예? 23년도에 저런 미친 듯한 폭등이 나왔는데 다만 여기서도 하나 보셔야 될 게 테슬라 때 실질 2차 전지라고 일컬어지는 LG화학, 삼성 SDI가 300%대 350% 이렇게 올랐죠. 시가총액 3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 5조에서 50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얘네가 23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 누적 상승률이요. 에코프로만 시가총액이 2조짜리였던 이 에코프로만 14배 올라온 거고 나머지 500%, 포스코 퓨처엠 300%, 포스코홀딩스 180% 솔직히 얼마 올라온 것도 없어요.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올라왔고 나머지 이제 몇몇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 그런 친구들이 몇백 프로 올라온 그런 기준? 몇백 프로가 작은 건 아니지만 비이성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게 끝나면은 차익 실현 해야지. 꺾여질 때 이렇게 꺾입니다라고 이게 다 23년 10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70%더 깨진 거예요. 23년 7월 말 대비 10월 말. 응? 그리고 10월 말에 녹화하고 11월 초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11월 초에 내보내는데 방송 내보낼 때에 공매도 금지가 돼요. 11월 초에. 그래서 상한가를 갑니다. 2차 전지가. 그럼 그때 얼마나 좋은 기회였냐고. 거기서부터 70% 빠진 거예요. 근데 제자리 간 거지. 응? 에코프로가 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었어요. 90조를 넘겼으니까. 그 거품이 빠진 거지 어떻게 얘가 낙폭화됩니까? 지금 그 전자락까지도 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돌린 거예요. 시장이 원체 좋고 사상 최대치 기준이 형성돼 있다 보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의 기준을 좀 정리를 해서도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도 8월달에 들어갔거든요. 좀 늦었다 싶더라도 들어가자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일단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기준에 아까 설명한 걸 이제 방송용으로 다 바꿔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 화면 없나?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때 당시 원고에서 봐야 되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냅둘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진짜 얘네가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여기 있네. 10월 이건 10월 26일이고 10월 26일 말고 7월 26일 기준의 화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방송 원고에서 찾으면 되니까 어차피 늘어진 거, 길어진 거 원고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죠. 7월 23년도 24년 23년 7월 23년이었어. 23년 시즌 7, 6으로 가야 되는데, 응? 23년. 지금 못 찾겠는데 잠시만요. 한 번도 찾고 못 찾으면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응? 아닌데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즌 7, 6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 지금 못 찾겠으니까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옛날 그 당시 기준에 이제 방송하면 끄집어내서 보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당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형성하고 있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의 기준이지 오늘날의 기준에 가장 큰 문제되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지고 계신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아니 포스코 그룹주가 나쁘진 않겠죠. 당연히 좋겠죠. 포스코 그룹주가 왜 나빠?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 이후에 뭐 월봉으로 볼까요? 23년 이후에 수급이 이 빨간 색깔이 개인 수급인데 개인들에게 다 떠넘겼죠. 22년보다 더 밑에 있어요. 아니 얘가 올라갈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지. 예? 22년만큼 떨어져 있다고 낙폭가 됩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아니야. 단기간에 올라왔던 게 그나마 한 70%? 그것도 세지를 않다. 세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두산에너빌리티, 또 조선주 들여다보시면 이게 어떻게 센 종목입니까? 대바닥, 황금 대바닥.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다 황금 대바닥주 사십시오 했어. 안 그랬겠어요? 여기서부터도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되고 가격 반발력 나왔던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만 따져도 고점 대비 64%. 저 바닥까지 하면 70% 빠진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어? 얘는 여기서부터 움직인다면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움직인다면 시장 수익률. 그리고요, 저평가가 아니에요. 철강에 연동돼 있는 철강 그룹주에 연동돼 있는 업체 기준의 PBR이나 PER이 상상을 초월하게 사실 높죠.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무슨 얘기냐면은 컨센서스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얘의 전망을 내주는 거예요. 시가총액 11조. 그나마 얘는 정상적인 수준의 컨센서스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컨센서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좀 많죠 지금. 촘촘하게 더 있겠지. 예? 근데 날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잘라냈겠죠. 많은 증권사에서 당연스럽게 이 종목에 대한 예측 범위를 내놓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해석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근데 뭐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아예 없어.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건 증권사가 전망하는 전망치를 합쳐서 나눈 평균값을 내는 거야. 없어.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에코프로? 없어. 전망 자체가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매수하세요?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많잖아. 에코프로 BM 볼까요? 조금 전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그나마도 좀 있었어.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일부 있을 거야. 한 10개는 있을 거야. 설마. 맞네. 에코프로 BM은 10개 넘네. 그죠? 요 정도면 그나마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저평가는 아니야. 저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에코프로처럼 아예 없는 친구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없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 비중도 지금 15% 정도 되시는데 우리도 얘도 단기 공략주로 들어가요.
들어갔었어. 손절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얘 없죠. 다시 얘기해서 얘에 대한 전망이 없는데 얘에 대한 보도자료만 보고 매수, 강력 매수 이러잖아. 아, 윤정두도 그렇게 했다니까. 윤정두가 기준 잡았을 때의 설정 범위는 변동성이 확장되고 단기 수급이 들어왔을 때 거래가 수반되고. 그럴 때 들어갔다가 또 순조리지 뭐. 응?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응? 없어요. 전망치가. 그 다음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정도가 전망치가 있고 당연히 LG화학과 삼성 SDI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LG 엔솔도. 근데 말씀드린 뭐 에코프로라든가 그리고 여기선 전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공략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요. 펩트론이라는 들 있죠. 알테오젠 컨센서스 보면 몇 군데 나오는 두 군데예요. 시가총액 1인데 두 군데예요. 난 금융당국이 이런 애들 왜 안 털어내는지 난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알테오젠 펩트론도 없어. 하여간 제약바이오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애들은 저 컨센서스가 분명히 나온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고 또 우리 에코프로 머티도 컨센서스도 안 나오고 그냥 보도자료 그들이 뿌리는 자료에 의존해서 이 친구를 본다라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수급 빼고 거래대금 놓고 보시면 지금 거래량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래량으로도 일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자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이 돼요. 근데 이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조 원 여기 따블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5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1조의 거래대금을 형성시키지 못해요. 2월 달에는 150% 올라오는데도 시가총액이 4조 5조까지 올라오는데도 그게 3월부터 1조 넘기기 시작하고 4월에 2조 넘깁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윤정두가 겁도 없이 80만 원 이때 80만 원이거든 이게 강연회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리고 더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려요. 이거요. 시겁했어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었어. 50만 원까지 올라갔던 애가 한 방에 4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이날 신규 가입자가 한 분 있었어요. 이날 탈퇴했어요. 그때 했던 연구원이 말실수해갖고. 그런 거 알아서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몰랐던 거야. 이렇게까지 출렁거린지를 장 막판에. 뭐 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그 당시의 기준에 금양 상한가 수준에서 보합으로 이수화학 상한가 수준에서 보합으로 에코프로 BM 22% 올랐나? 거기서 보합 수준으로 얘 9% 10% 올랐다가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0만 원으로 그리고 종가는 보합으로 남들 여기서 다 손가락질하고 야 얘 끝났어요 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얘가 지금 터진 거래대금이 정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1조 이상 2조 이렇게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넘길 때 1조 5천억 2조씩 터지면 얘 엄청난 슈팅 나옵니다. 결국은 그 엄청난 슈팅이 어떻게 됐냐면 단기간에 80만 원 찍어버려요. 우리가 강연회 한 게 4월 1일 응?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더블. 그때 거래대금이 2조 이상 터진 거죠. 그 거래대금이 지금 얼마야? 지금은 거래대금 뭐 2천억도 안 나와. 2조 터지던 애가. 솔직히 2차 전지를 보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뭐 낙폭과대다부터 해서 저런 슈팅을 보고 싶은 거 아니야? 15배. 근데 원래 여기에 있던 애인데 여기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요. 23년도에 폭등했죠. 22년도보다 실적이 더 안 좋은데? 22년도에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내던 애가 지금 적자잖아 작년에. 근데 얘가 어떻게 22년도 기준에서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22년도 주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 23년도의 주가 여기거든?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 실적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얘를 낙폭과대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제정신이냐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들어가고. 에코프로 마찬가지예요. 얘가 정점 찍을 때 3조 원 거래대금 터지고 에코프로가 정점 찍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정점 찍을 때
4조를 넘깁니다. 거래대금을.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을 때 얼마까지 거래대금이 축소됐냐면 하루에 거래대금 5조. 응? 하루에 이 5조 이게 5조 줄 거는 거거든요. 코스피 거래대금 없을 때 5조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작년 말.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요. 코스닥 5조까지 내려온 수준? 많아. 은근히 많아. 8월 달에도 있어. 8월 달에 있죠. 5조 미만.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이. 근데 종목 하나가 3조. 아까 에코프로 3조. 얘 4조. 그렇게 터지고 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럼 끝난 거지. 그거는 중학생이 배워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중학생이 배워도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다 알게 돼요. 안 그래요? 얘 왜 이러는 거야? 잠깐만요. 에코프로 머티구나 지금. 저는 지금 에코프로 BM을 꺼내놓은 건데 BM. 자, BM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때요? 주봉이거든요. 이때 일봉으로 따질 때 7월 26일 날 4조 원이 터지고 이 꼬리가 달린 거예요. 어디서 들은 적이 있죠?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거래대금이 있냐고. 첫 번째 기준인데 기술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기술적인 부분에 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끝난 거지. 얘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또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대금 1조, 2조까지 터진 적도 있었죠. 하나오션 이런 애들. 그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나오는 거지. 얘가 어떻게 그렇게 주가가 나오냐고. 얘가 22년도 실적이 이거예요. 3,800억. 턱도 없죠. 내년에도 택도 없죠. 근데 어떻게 22년도 주가를 넘겨서 있냐고 지금. 그는 시장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정되는 범위인 거지. 안 그래요? 얘가 왜 간다는 거야? 저평가야? 첫 번째 저평가입니까? 아니죠. 저평가가 아니면 PBR 우리나라가 지금 1.1이에요. 자산가치가 1이라고 쳤을 때 자산가치 대비 10% 프리미엄이 있다야. 우리나라가 지금 1.1이야. 지금 지수에. 얘는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7배. 얘가 뭐 이렇게 잘나서 7배에서 거래돼. 실적 대비 210배. PER이. 순이익 대비 210년 동안 순이익을 다 모았을 때의 지금의 시가총액. 말이 돼?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 이게 말이 돼? 원전 개뿔이나 뭐 2040년까지 우리가 갖고 갈 거야 얘를. 엄청난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당장 거래대금이 터졌잖아. 거래대금이 오늘 당장 3위야.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3위니까 보는 거예요. 그 3위를 누가 만들었어? 시가총액 40조짜리의 거래대금 3위를 누가 만들어요? 프로그램에서 320만 주 들어왔잖아. 그럼 프로그램은 누구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죠. 응? 죽어라고 때려 사잖아. 개인들이 키우면서 지금 100만 주 팔았죠.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오늘 샀다고 내일 또 사나? 이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봉 보세요. 이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차익 실현은 왜 해요? 너무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들어와 있는 누적 수급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매매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높죠. 그리고 올해만 따졌을 때 올해 6월 초순까지 기준에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는데 슈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땐 편하게 들어가는 거야. 아이 끝내줘요. 매수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너 갈 길 가라. 난 빠지겠다. 거래대금은요. 둔화돼 버려요.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한번 빵튀기 한번 5만 1,000원까지 밀렸던 거 뻥튀기 한번 했을 때 우리 얼마에 들어갔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땡큐 5만 3,000원 매수. 그래 안 그래? 5만 3,000원 매수.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후에 거래대금 안 터지면 끝난다 그랬죠. 전량 매도.
그 오늘 프로그램이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오늘 변동성을 공략하려고 매수. 이해되세요? 응? 일봉으로 보시면 눈에 그렇게 뛰는 게 어려워. 중간에 빵빵 한번 올라오니까. 이 거래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죠. 1조 이상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편입 이후에 또 멈춰 있잖아요. 수급이 꼬여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또 꼬였어. 근데 얘도 주봉으로 보시면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을 때 기준 신고가 나올 때 저 기준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만 거래대금 계속 둔화되면 정리할 건데 일단은 시장 수익률 수준을 보고 있으니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뭐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지막 판단 또 하실 수 있죠. 얘가 매수세인 요즘에 안 나와. 가지고 있어. 근데 다른 쪽에 거래 터진 쪽에 변동성 매매 매수세인 나와. 그럼 그거 옮기시는 거는 여러분들 기준. 아, 나 단타 치기 싫어.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지. 응? 하이닉스 삼성전자지. 그럼 오늘 기도하는 거지. 일단은 오늘은 밀리지 마라. 오늘 내가 차익 실현하고 안녕 빠이빠이 하기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오늘 오버슈팅 아니라고 치고 안 밀리면 유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도 안 팔은 거예요. 34만 7천 원에 절반 팔자고 했으니까 1도 안 팔았어. 외부에 계신 분들은 팔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매수할 거란 말이에요. 위든 아래든. 에코프로 머티즌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수급이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윤정두가 나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외국인이 때려사. 그러면 수급이 있는 거지. 근데 없잖아. 거래대금은요. 신규 상장했을 때 장난쳤을 때 그때 거래대금 이후에 거래대금 있어요? 없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럼 에코프로 머티 전략 매도죠. 포스코 퓨처엠 다시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그나마 낙수 쳐드릴 수 있는 거는 소형 잡주가 하나도 없으셔서 거래대금이 이때 터질 때하고 주봉으로 봅시다. 굉장히 먼 기간이니까 아예 없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그죠? 얘가 3조씩 터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자락에. 지금 하루의 거래대금이 오늘 얼마예요? 330억입니다. 거래대금이 없다고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있어야 캔들의 크기가 크다. 캔들의 크기가 달라요. 캔들의 크기가. 왼쪽에 있는 캔들하고 크기가 다르죠. 전략 매도입니다. SK 오션 플란트도 우리가 검색해 뜨고 슈팅 나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매수인을 내는 쪽은 그러니까 뭐 조선 그다음에 기자재 뭐 얘도 해양 플란트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세진중공업 정리하고 재편입 뭐 이런 기준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세진중공업 정도.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결론은 거래대금 지금 없죠.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진은 정책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또 지금 바로 전까지 메타방이 100% 비중을 갖고 있고 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는 과한데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거래가 없죠. 거래 있는 날 들어가면 돼요. 거래 있는 날. 우리 메타방에서도 얘 때문에 많이 깨져 내려갔지만 거래 있는 날 들어가면 된다고. 아쉽지만. 그리고 오늘 기준에 오늘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35만 주까지의 매도가 14만 주로 20만 주를 지금 여기서 대샀단 말이에요. 오후장에 봐서 두산에서 만약에 슈팅이 한번 나와준다면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두산을 정리해서 수익 빼고 다시 옮겨올 수 있는. 그러니까 두산의 지금 목표치 범위를 64,000원 정도까지 놓고 보면서 일단 진입한 거예요. 21선 다 뚫리고 하니까 뚫렸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또 부딪힐 공간이 63,000원이라고 치고 거기서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64,000원까지 보고 거기서 빼나오면 한 3% 만회하고 세진으로 다시 붙든 그 고민을 할 겁니다. 왜? 심리적으로 세진이 내일 오늘처럼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띄고 슈팅이 나와버리면은 심리적으로 못 견디죠. 또 며칠 갖고 왔으니까. 오션 플랜트도 마음 먹고 들어오셨으니까 전략 매도. 그리고 LG 엔솔이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LG 엔솔이 주가가 안 밀린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지분이 높아져래요. 그럼 조금만 사도 가지 않느냐?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어? 조금만 사도 가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지.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어? 그리고 얘는 뭐 수급 놀리는 의미가 없고. 없죠. 없어요. 신규 상장 이후에 무너진 종목이, 신규 상장 이후에 무너진 종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하반기에 유동 비율이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수급 논리로 코스피 200 주수의 추가 편입, MSCI 주수의 추가 편입,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올라갔다 그 수급이 멈춰지고 무너지고, 시장 수익률 내기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이거를 낙폭과대로 추천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걔는 진짜 쓰레기라고 그런 거예요. 지가 모르면은 지가 안 해야지, 리딩이나 이런 거를. 얘를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것도 방송에서도 아예 안 보여드릴 걸. 없으니까 자료를 볼지도 모르고,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어디 있어? 윤정두가 다 우리 직원분들 괴롭혀가면서 만든 거지. 이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엔솔은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하면은 전체 비중의 90% 이상이 잠겨 있어요. 그럼 유통 물량이 없으면 주가 폭등하느냐? 예전에 무슨 양지사 품절주, 그것도 쓰레기들 하는 얘기고, 카카오페이가 유통 물량이 3-4%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고점 대비 90% 밀렸잖아. 안 사주니까 거품이 많아서. 근데 얘네들도 지금 시가총액 이렇게 형성돼 있지만 저는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실적이 없고,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 힘들다. 그래 정상적인 기준에 현대차나 기아가 슈팅이 나와서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게 옳고, KB금융도 얼마나 못 들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KB금융도. 고금리에서 무조건 가지고 갈 종목은 KB금융. 그리고 정책주의 기준에 전기요금 인상 기준을 형성해준 한국전력. 지금 우리 포트에는 둘 다 없습니다만, 한국전력은 있죠. LG엔솔 100% 정리입니다. 그럼 포스코퓨처, SK 오션플란트,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모티 다 정리. 삼성 SDI, 삼성 LG화학도 싹 다 정리입니다. 시장 수익률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낙폭과대? 에이, 거래대금 보세요. 많이 줄어 있죠. 이 흐름이, 얘는 자동차 배터리용 2차 전지도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사업 분야 자체가. 그러니까 23년보다도 더 깨져 있어요. 얘는. 어쨌든 그 다음에 LG화학은 만에 하나 LG엔솔의 블록딜, LG화학이 갖고 있는 블록딜 10%만 해도 그 이슈가 불거지면 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LG화학도 들어갔었어요. 사실 결국은 최저점 대비 60%죠.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따블이 나는 이 장세 속에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봐 나는. 어떤 근거로 얘가 간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해요. 근거를 줘보세요. 대부분 그거 있지. LG엔솔 갖고 있는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의 기준.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을 좀 한번 봅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주사 성격의 기준. 근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화학업종의 원래 PER이 5배 정도에 움직여요. PBR 마찬가지. 0.5에서 0.7 사이.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원래 화학업종의 평균치가 그렇게 흘러왔었어요. 2차 전지에 연동되어 있지 않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지금 최근에 사신 건데 기준 없이 이게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는지 뭘로 분류되는지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다 좋다니까 다 사신 거예요. 근데 안 되지. 아예 우리처럼 반도체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우겠습니다. 혹은 작년의 기준처럼 하이닉스를 60%까지도 채우겠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그냥 종목별로 다 좋아서 사시다 보면은 2차 전지에 지금 70% 이상이
형성돼 있고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지수가 얼마 올랐죠? 뭐 지수 60%는 아니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지수가 얼마인지. 당연히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수를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코스닥 기준의 올해 저점 대비해서 4월 저점 대비해서 33%, 코스피는요 더 올라왔을 것 같은데 33 더 50%. 코스닥보다 월등히 올라왔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주라는 건 뭐예요? 얘 50% 올라올 때 하이닉스는 얼마 올라와요? 더블이잖아. 100% 넘게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그죠? 더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오니까. 응? 얼마야? 115%네. 시장 대비 2배. 삼성전자는요 손가락질 받고 못 가는 거 같잖아. 아니야. 왜 삼성전자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발같이도 않은 소리들 아주. 54% 시장 수익률을 넘겼죠. 그나마도. 싹 정리하십시오. 정리가 끝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쪽에서 전화를 한번 더 드릴 거예요. 정리가 끝나시면 말씀을 주시든 저희 쪽에서 혹시 지금 접속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 접속은 해 계시는데 안 들으실 수 있으니 전화 드려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무지 길지. 이걸 어떻게 다 들으실 거야. 결론은 싹 정리해서 나포트 다시 구성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문자 사인 나올 때 그 종목군들 채우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지금 단기 매매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매수가가 다 지금 가격이에요 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러면 매매 따라하기 방이나 이런 쪽으로 오셔서 같이 움직이세요. 그게 낫지. 아 그리고 지금 접속을 안 하고 계시네. 너무 길지 정신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싹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봤더니 결론은 다 지금 편입하신 거예요. 지금 새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정리도 쉬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혹은 뭐 유튜브 검색하셔서 윤정도 찾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왼쪽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VVIP 방으로 오시고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 AS 전략 말씀하신 분은 참조하셔가지고 방안 주력주로 채워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